한국의 음식은 제가 다녀본 나라 중에 제일 맛있어요. 미국 커플 여행 유튜버가 한국에 첫 방문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만 보던 한국을 직접 여행 와서 경험해보니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확연히 다른 점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해왔습니다. 여행을 즐기며 세계 곳곳을 발길 닿는 대로 누볐던 그의 눈에는 한국만의 특별한 매력이 어떻게 비쳤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온 여행 유튜버 마크 위니스라고 합니다. 여행은 언제나 제 삶의 큰 부분이었죠.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유튜브에 발을 들여놓게 되어 지금은 여행 유튜버로서 첫걸음을 떼고 있어요. 어느덧 1000만 구독자를 바라보고 열심히 유튜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놀라시더군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방문하고 싶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한국 여행을 계획했었는데 여러 상황으로 인해 미루어지다 보니 조금 늦어졌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여행 유튜버 친구와의 일정도 맞추기가 쉽지 않았어요. 드디어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기대감은 정말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걱정도 있었죠.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친구의 이야기와 매체를 통한 정보가 전부였으니까요. 친구는 한국은 정말 재미있을 거야, 일정을 여유롭게 잡아 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에 기대감은 더욱 커졌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많은 나라들을 여행하며 환상을 안고 갔지만 때론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감을 안고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는 항상 좋아요, 좋아요라고 말하곤 했지만 가끔은 그것이 진심이 아니었던 순간들도 있었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기대감과는 별개로 혹시나 실망하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그런 걱정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인천공항은 제가 방문한 어떤 곳보다도 크고 쾌적하며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런 곳을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한국은 분명 내 기대를 충족시켜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인터넷 속도였습니다. 공항에서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직접 속도를 테스트해봤어요. 한국의 빠른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 속도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와이파이의 다운로드 속도가 초당 500MB를 넘어서는 걸 보고 정말 놀라웠죠. 정말 믿기 어려운 속도였어요.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한국처럼 빠른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기 어렵죠. 공공 와이파이가 이토록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건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놀라운 속도를 직접 확인하고 나니까 정말 깜짝 놀라서 온갖 것들을 클릭해보느라 바빴습니다. 제 모습이 조금 우습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진짜 놀랐거든요. 한국에서는 오지 광고가 도처에 있더라고요. 반면 미국에서는 오지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 곳은 드물고 3G 신호라도 잘 잡히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많죠.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는 휴대폰 신호도 잘 안 잡히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동 중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속도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말 다른 모습이었어요. 깨끗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모습이 한국의 첫 인상으로 강하게 남았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지하철을 탔을 때의 경험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웠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지하에 위치한 역은 청결함과 현대적인 분위기가 돋보였고 계단마다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아주 편리했습니다. 또한 계단이 아닌 곳에도 이동을 도와주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승강장의 스크린도어였습니다. 열차가 완전히 멈춰야만 문이 열리는 안전중심의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광고를 통한 경제적 수익을 얻어 지하철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현명한 아이디어였죠. 저의 친구들도 한국 지하철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미국 지하철과 비교해보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공기도 퀴퀴한 반면 한국 지하철은 꼼꼼한 배려와 혁신적인 설비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체계는 정말 혁신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쾌적하고 깨끗했습니다. 미국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특히 인터넷이 지하에서도 팡팡 터지는 건 더욱 놀라운 일이었어요.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내내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도 그 놀라운 인터넷 속도가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미국과 비교해보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한국 사람들은 무심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고 계시더군요. 그들에게는 이런 인터넷 속도가 일상인 것 같아 더욱 놀라웠습니다. 정말 여러분,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끊김없이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 사용할 때마다 늘 감탄하셔야 해요. 이런 나라는 정말 없다니까요. 저는 빠른 인터넷 속도 덕분에 편안하게 휴대폰으로 정보를 검색하며 명동으로 숙소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하철 안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지하철에 타시는데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길을 터주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훈련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남학생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 말로만 듣던 한국의 노인 공경 문화를 실감했습니다.
이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중국에서는 노인들이 오히려 젊은이들을 챙기는 문화가 있어 지하철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먼저 자리에 앉곤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챙기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우선인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의 문화는 제 눈에는 더욱 좋아 보였습니다. 동방예의 지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긴장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 저는 갑자기 심장이 철렁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휴대폰으로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할지 확인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제 캐리어를 잡는 거예요. 순간 강도다. 라고 직감했습니다. 한국이 안전하다고 들었지만 저는 너무 방심했던 건가 싶었죠. 미국에서는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그냥 빼앗기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거기다가 길거리에 있는 자동차도 훔쳐가는 게 미국이에요. 요즘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자동차 내부에 있는 물건들을 다 훔쳐다가 다 현금화해서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해 지하철에서 지갑 털리는 것은 별것 아닌 일이 되었죠. 제가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는 생각에 여유를 부리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캐리어가 흔들리는 걸 느꼈을 때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순간적으로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왔죠. 하지만 제 짐을 빼앗길 수는 없다는 생각에 팔에 힘을 주고 캐리어를 확 끌어당기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놀란 얼굴로 서 있더군요. 그 순진하고 어린 얼굴을 보니 이 여학생이 강도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크게 소리를 지르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여학생이 영어로 말을 건네더군요. 짐이 많고 무거워 보여서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여긴 한국이라고. 소매치기와 강도가 일상인 미국과는 다른 안전한 한국이라고. 제가 방심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큰 배낭을 메고 캐리어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힘들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에 도와주려 했던 그 학생의 마음씨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제가 크게 소리를 질러서 놀라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도와주었어요. 너무 미안한 마음에 여러 번 사과했는데 그녀는 웃으며 괜찮다, 여행을 잘하라고 말해주었죠. 제가 한국인들이 표정은 무뚝뚝해 보여도 실제로는 배려심이 깊다는 친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말이 정말 맞았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의 여행을 정말 편안하게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한국에 왔다고 말하자 구독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저는 신나서 한국에 도착하기까지의 경험들을 모두 이야기해줬어요. 특히 한국의 빠른 인터넷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보여주었을 때 채팅창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로 미친 듯이 채워졌습니다. 저와 똑같은 반응이었죠. 보세요, 한국인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놀랍니다. 라고 말하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구독자들에게 어디를 방문하면 좋을지 추천을 부탁했습니다. 제 라이브 방송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구독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주었어요. 시장에서 먹방을 해달라는 요청부터 백화점 방문, 한국 식당에서의 백반체험, 양념치킨 먹기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죠. 하지만 가장 많은 요청은 한국은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하다고 하니 밤에 편의점 먹방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유튜버로서 구독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밤에 혼자 돌아다니라는 요청은 저의 여행 원칙과는 맞지 않았어요. 제 철칙은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동행이 있어도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꺼려지는 일이고 특히 여성으로서 혼자 낯선 국가를 여행할 때는 더욱 그렇죠.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저녁 시간에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한국의 치안이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낮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밤에는 다른 나라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외출할 계획은 전혀 없었죠. 하지만 구독자들의 요청으로 밤에 편의점을 가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난감한 마음에 일단 고려해보겠다고 하며 라이브 방송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저녁 시간에 맞춰 외출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저녁 식사는 치킨으로 선택했어요. 미국 뉴욕에도 한국 치킨을 파는 곳이 있지만 한국에서 직접 먹어보고 싶어서 지금까지 참았거든요.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보던 반반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냄새가 정말 맛있게 나서 기다리는 것이 힘들 정도였죠. 다행히 치킨은 금방 나왔습니다. 치킨과 함께 나온 다양한 소스들과 예쁜 핑크색 치킨물을 보니 사진을 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포크로 치킨을 집어 입에 넣는 순간 마치 입안에서 폭죽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저를 보고 치킨 한 조각에 그렇게 반응하다니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음식이 맛없다는 건 아시죠? 미국 대표 음식이라고 해봐야 햄버거뿐인데 솔직히 그것도 그저 그렇습니다. 미국에 가신다면 쌀국수나 인도 커리와 같은 다른 나라 음식을 추천합니다. 그날 저는 미친 듯이 프라이드 치킨과 양념 치킨을 번갈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튀겨졌는데도 한국 치킨은 왜 이렇게 맛있고
미국의 생선튀김은 이렇게 맛이 없을까요? 튀김 자체도 맛있었고 소스를 찍어 먹으면 매번 다른 맛이 나서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치킨무와 함께 먹으니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었죠. 한 마리의 치킨을 먹으며 원래는 나머지를 밤에 출출할 때 먹으려고 했지만 어느새 다 해치워버려 조금 민망했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치킨이 정말 멋진 선택이었다고 말하자 친구는 크게 웃으며 돌아가기 전에 한 번 더 먹을 거라고 말하니 더욱 흥미롭게 들렸어요. 제가 먹어본 치킨 말고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하니 모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느라 저녁을 좀 늦게 먹었는데 한국의 저녁 시간은 정말 생기가 넘치더군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밤이 되면 적막하고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 말이죠. 구석진 곳이 아니라도 노숙자들이 이불을 깔고 자는 모습도 흔한데 한국의 밤은 낮과는 다른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노숙자도 보이지 않고 쓰레기 더미도 없는 깔끔함이 또한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에서의 밤거리 분위기를 느끼며 저는 제 원칙을 깨고 밤에 외출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친구에게 전화로 상황을 물어보니 숙소 근처의 편의점에 가거나 밤에 산책하는 것은 충분히 안전하다고 하더군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마시는 장면이 실제 한국인들의 일상이라는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죠. 미국의 24시간 편의점과는 다르게 한국에는 그런 곳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친구의 말에 안심하고 한국의 밤거리를 체험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호텔방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밤 10시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마치 낮과 같이 활기찼습니다. 조심스럽게 숙소를 나와 걸어보니 저희만 조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토요일 밤이라 그런지 명동은 정말 대낮처럼 활기차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게 웃고 떠들며 거리에서 음식을 즐기고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저도 편의점에서 맥주와 과자를 사서 바깥 파라솔 의자에 앉아 시원한 밤 공기를 즐겼습니다. 이렇게 밤에도 안전하게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마치 천국 같았죠. 이 아름다운 시간을 구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다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반짝반짝 빛나고 활기 넘치는 밤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으니까요. 특히 더욱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이 뭔가를 먹다가 더 사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울 때 휴대폰을 그대로 두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남의 휴대폰에 관심이 없더군요. 그리고 그분은 아무 걱정 없는 얼굴로 다시 자리로 돌아와 새로 사온 음식을 즐겼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누군가 가져가지 않은 것에 대해 놀라는 것을 보고 한국 분들은 아마 별걸 다 놀라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인 제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런 작은 순간들조차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았어요. 한국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빠르고 깔끔하며 안전한 도시라는 인상을 깊게 남겼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한국 친구와 함께 한국을 제대로 즐기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즐길 것이 많았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일정을 넉넉하게 잡는 것이 정말 좋은 조언이었어요. 저희는 정말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 번쯤 입어보고 싶어하는 한복도 입어봤죠. 은평구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구경하는 동안 저는 약 100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복은 서양식 드레스와 비교해도 편안하면서도 아름다움에서는 최고였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으니 기분이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진관동에 가서 골목 곳곳을 누비며 예쁜 소품을 구경하고 전통 찻집에서 한국식 차와 디저트를 즐겨봤습니다. 미국도 차와 디저트가 유명하지만 한국의 디저트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앉은 자리에서 100개는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었죠. 한국 여행 중 먹어본 음식들은 모두 맛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맛있는 음식들과 마주쳐서 단순히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맛을 즐기며 먹는 한국 음식을 먹고 나니 한국 사람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옷도 예쁘게 만들고 음식도 맛있게 만들어 다른 민족들보다 머리도 좋고 손재주도 뛰어난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일정이 아직 남아있어서 더 즐기면서 인상적인 부분들을 다시 사연으로 보낼 생각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것은 부산에 가보는 것인데요. 바닷가를 만나볼 수 있고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흥미롭더라고요. 한국에 왔으니 서울만 보고 가기에는 아쉬워서 부산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서울 여행을 마치고 부산으로 가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라도 여수에 가서 밤바다를 보면서 해산물 먹어보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여행 일정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어디를 가야 유튜브 컨텐츠를 재밌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제가 부산에 어디에 가면 좋을지, 여수에는 뭐가 맛있는 게 있는지, 또 간다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디를 가보면 좋을지 알려주신다면 제 여행 일정에 참고해 볼게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정말 좋았던 점이 있는데 빠진 내용이 있네요. 이 부분은 이 사연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한국의 화장실이 정말 깨끗하고 편하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여행 유튜버로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을 여행하다 보면
항상 돌아다니다 보면 화장실을 자연스럽게 찾게 돼요. 몇 달 전 유럽의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고 있었어요. 몽마르트 언덕과 샹젤리제 거리를 걷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배에서 신호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에 급하게 들어갔죠. 맥도날드에서 간단하게 음료수만 사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화장실 문에 코인을 넣어야 들어갈 수 있더군요. 저는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저는 지폐만 있지 동전은 없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저는 카운터로 가서 동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매정하게도 동전 같은 것은 없다. 다른 곳 가서 동전이 있는 곳을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1분 1초가 급했는데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리 골목에 있는 한 상점에 들어가서 지폐로 빵을 사서 거슬러 받은 동전으로 화장실에 들어갔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항상 다른 여행을 할 때마다 동전을 들고 다니게 되었죠. 하지만 한국은 완전 달랐습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다른 음식점을 갈 때마다 무조건 화장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죠. 거기다가 화장지까지 구비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나라를 여행해도 이렇게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저는 또 한 번 더 충격을 받았는데요. 한국의 무료 화장실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파리의 화장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세면대 옆에는 액체 비누와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실 내부의 모든 칸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화장지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면대에서 온수가 콸콸 나왔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사실들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공중화장실이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잘 관리되고 깨끗하며 누구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고급스러운 화장실이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씻고 자연스럽게 핸드드라이어를 사용해 손을 건조하고 따뜻한 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모습이 마치 일상처럼 보였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며 한국이 정말 부유한 나라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제가 여행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면서 다양한 나라들을 여행했지만 이렇게 저를 100% 만족시킨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었어요. 다양한 한국 음식들, 거기다가 맛과 멋도 섭렵한 음식, 친절하고 센스 있는 한국 사람들, 다른 사람들 물건에 절대 손대지 않는 양심 있는 한국인들, 이런 점을 생각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느 외국인이 와도 편하게 여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유튜브에 컨텐츠가 올라가게 되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게 될 것 같네요. 몽튜브를 통해 제 사연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댓글로 저의 다음 여행지를 여러분들이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 여행 유튜버 마크씨의 사연이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